자, 28번의 그 두 번째 줄 보면 y는 tx랑 y는 flnx인데 얘가 이차 함수에다가 지금 lnx 합성해 놓은 거잖아. 자, 그래서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t라고 한다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 일단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게 얘네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걸 일단 해석해야지. 그럼 이게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연립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고, 그럼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나눠서 x분의 flnx는 t 이렇게 교점으로 관찰하면 나는 여기 곡선에다가 상수함수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y는 x분의 flnx 그래프에다가 상수함수를 긋는데 교점이 계속 한 개만 생겨야 돼.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로 만들어져야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지. 얘네가 극값을 하나라도 갖는 순간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이 여러 개 생기는 지점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합성할 때 여기 lnx가 들어가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질 텐데, 일단은 얘가 겉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러면 겉함수가 2차 함수니까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뭐 ln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야? 내가 이 녀석을 지금 x로 나누는 형태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극한이 주어져 있지. 그럼 얘는 극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 끝으로 갈 때 그래프 개형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중에서 당연히 lnx 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가 해당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극한을 처리를 하는데 극한값 고민할 필요 없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얘는 0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 그래프가 0을 향해서 다가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x 무한대로 가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제곱에서 플러스니까 0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x축 위에서 x축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1대1 함수이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 얘 형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함수식을 일단 미분을 해보면 x제곱분의 얘 미분하면 f'-lnx에 속미분하면 x분의 1이고 분모랑 곱하면 다시 약분돼서 1. 그 다음에 빼기. 자,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하면 1이다 라고 만들어져.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항상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분자의 식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문제에서 이 만나는 점의 y좌표, 이 y좌표는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야. 그럼 나는 얘네 둘이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먼저 설정하면 교점의 x좌표를 내가 pt라고 두겠습니다. 자,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는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내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높이가 t가 될 때 이 점의 x좌표가 pt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어서 x좌표가 딱 고정되지 않겠지?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써보면 pt분의 fln pt. 자, 이 값이 t다 라는 이러한 x좌표와 t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y좌표 함수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gt는 이 그래프의 y좌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y좌표거든.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 pt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gt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gt식을 찾으면 gt는 저기 있는 직선의 x자리에 pt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여기 x자리에 pt를 대입한 게 얘는 gt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조금 정돈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게 gt가 t는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근데 여기에서 이 보면 얘가 미분 불능점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이 미분 불능점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이 t는 1차 식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식이지. 그럼 옆에 있는 얘의 미분 불능점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pt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의 x좌표야. 자, 이 x좌표는 다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 이 함수의 역으로 정의된 함수식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원래는 함수를 여기를 t라고 잡고 이렇게 읽는 게 이 함수를 정상적으로 읽는 건데 여기 y 자리에다가 t를 잡고 pt를 내렸으니까 여기 있는 x좌표는 이 함수의 역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얘가 미분 불능점이 생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함수에는 뾰족점이라는 건 없거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합성해놓고 사칙 연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뾰족점이 없어. 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녀석의 역함수로 표현되는 x좌표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불능점이 있다는 거는 이 녀석의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무한대로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이 PT라는 그래프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T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 역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무한대가 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원래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때 t의 값이 2니까 그때 x좌표가 p2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어디엔가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이 존재해서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일 텐데 자, 그때 이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에 t의 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x좌표는 p2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P2는 이 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0되는 x좌표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0이 돼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P2를 대입해서 0 되려면 분자가 0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식에다가 ln P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은 항상 0 이하거든. 근데 얘가 0 되는 점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 0 되는 점에서는 당연히 접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이해됐어? 여기 있는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2차 함수거든. lnx를 그냥 하나의 글자로 생각하면 f가 2차 함수고 얘가 걔 접선이야. 도함수야. 그럼 얘도 2차 함수일 거야. 형태가. 근데 얘가 항상 0 이하인데 0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소리니까 그 점은 곧 x축이랑 접하고 있다는 거야. 또는 이렇게 읽어도 돼. fx가 어차피 여기 이 f의 전체적인 개형을 겉함수를 일단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어차피 lnx는 증가함수니까 lnx를 그냥 한 글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개형부터 먼저 처리를 할 거야. 근데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자, 얘 도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될 건데 얘네가 접하는 점이 있어야 만나는 점이 있어야 값이 0 되는 점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 F'에서 얘를 빼면 항상 음수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그림은 얘보다 항상 밑에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이 2차 함수보다 이 녀석의 도함수인 직선은 무조건 2차 함수보다 밑에 그려지는데 얘네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fx랑 f'x는 접하는 관계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ln p2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일단 얘를 먼저 이렇게 바로 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가 하나의 2차 함수일 거라서 x 빼기 a제곱 더하기 b꼴로 일단 식을 먼저 세우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도함수는 2에 x 빼기 a다 라고 만들어지지. 그러면 얘네 개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네 차함수는 이렇게 x축이랑 접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 뺀 차함수는 x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빼기 a의 더하기 b 이게 차함수인데 자, 이 녀석이 이렇게 x축과 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는 이만큼은 그냥 평행이동 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 또 전개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나 이렇게 생긴 함수나 옆으로만 이동시켰으니까 x축과의 관계는 똑같이 만들어져. 그럼 결국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b라는 이러한 녀석이 x축과 접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b의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이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대칭축도 이거 전개해서 찾을 필요 없어.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이 함수는 대칭축이 1이거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대칭축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a. 전개해서 찾아도 되지만 얘가 똑같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 글자로 보면 t 빼기 1의 제곱이라서 대칭축이 1인데 걔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라서 여기 있는 대칭축은 1 플러스 a야.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ln p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P2의 값은 얼마라고 나와? 2의 1 플러스 A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P2의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여기 P2가 들어가 있는 이 관계식에 일단 대입을 해서 값을 정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자, 여기에다가 P2 대신에 2의 1 플러스 A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대입하면 ln P2는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얘가 P 자리에다가, T 자리에다가 P2를 대입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죠. T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은 숫자 2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fx식을 구해서 여기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거 1 되지. 그럼 1 플러스 1이라서 2 되지, 2.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은 2로 바뀌네. 그럼 얘 약분하면 1 되네. 그럼 여기 있는 분모도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fx식은 다 찾았어. A가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얘는 플러스 1. 여기 미분한 식도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2의 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면 ln P2의 값은 0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 구한 거는 이제 조금 지울게요. 자, fx 식도 구했고 여기 옆에다가 P2만 적어놓을까? P2는 얘는 1이다 라고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에서 G 알파랑 G2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가 들어가 있는 식에 대입해야 되는데 GX가 들어가 있는 식은 여기랑 여기야. 근데 우리는 P에 관한 값 하나는 찾았지만 PT의 식은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fx식은 완전히 찾았으니까 저기 있는 저 값은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t에다가 알파 대입하는 거는 여기 t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t에다가 2 대입해서 같다라고 두면 여기 겉함수가 2차 함수니까 대칭성 이용하면 안에 있는 이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ln p 알파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ln p2인데 자, 우리는 p2의 값이 1이라서 얘는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얘도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 2차 함수에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었을 때 높이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네는 대칭축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칭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0이 있으니 얘랑 같은 높이가 되려면 들어와야 되는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ln P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P알파의 값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한 G'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만 해주시면 돼요. T에 관해서. 그러면 G' T는 자, 여기 앞에 거 미분하면 PT, 얘 곱미분 쓸게요. 플러스 T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P'T. 자, 여기에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 자, 알파 집어넣으면 P알파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면 되죠. 자,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이거 알파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다가도 똑같이 알파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P알파. 자, 여기 위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F, ln P알파. ln P알파는 마이너스 2. 자, 이게 오른쪽에도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자, 근데 fx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정리하면 1 나오지. 2 나오지, 2.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는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는 P 프라임 알파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지금 얘를 못 찾았지. 그러면 얘는 뭘로 찾아야 되냐면 어차피 이게 들어가 있는 식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GT식이 이거 2개였잖아. 내가 이거 하나만 미분해서 여기에 대입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미분한 식이랑 얘 미분한 식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같이 미분해서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하는 형태로 P 프라임 알파를 찾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 미분하면 F 프라임 ln PT에다가 속미분 해주면 PT분의 P 프라임 T 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 안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찾는 거를 동일한 식이지만 표현이 다르게 돼 있는 식을 동시에 미분해서 이거를 연립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여기에 대입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좌변, 우변에 동시에 알파를 대입할 건데 좌변에 알파 대입한 식은 여기에 써놨죠. 자, 우변에 알파 대입한 것만 정리하면 여기 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P 프라임 알파라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되네.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써주면 되고 자, 얘 이쪽으로 넘기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P 프라임 알파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이쪽으로 보내서 정리하면 P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2의 마이너스 4승 나오는 거지. 이거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약분하면 보기에 아마 답이 있을 거야. 자, 29번. 연산만 잘하면 될 텐데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었나 보네. 나번에서. 자, 얘네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비를 각각 R이랑 P라고 둡시다. 자, 등비수열은 절대값 씌워도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등비수열이고 두 칸씩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식만 잘 적용하면 돼. 자, 일단 처음에 얘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공비도 R제곱에 절대값 씌워야 돼. 근데 어차피 R제곱은 양수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항도 여기에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A2야. 그럼 얘는 AR이다 라고 이렇게 되고 자, 오른쪽은 3분의 2. 자, 얘는 두 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역시 공비는 R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다. 그럼 여기는 일단 약분되죠.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가 양수겠네. 좌변이 양수니까 우변도 양수여야 돼서 일단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일 거고 그럼 양수니까 여기는 절대값 따로따로 씌울 수 있는데 얘 절대값 따로따로 씌우면서 A는 양수니까 그냥 빼내고 R은 지금 부호를 모르니까 그대로 둬야겠지.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R의 값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에서 R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둘 중에 하나고 문제에서 값을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되고 하나는 안 되나 봐요. 나번식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에 달려있겠지. 얘는 아쉽게 얘가 등비수열이 아니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서 얘가 등비면 여기 있는 애도 등비고 얘도 등비라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기본 공식을 써서 처리해야 돼. 근데 그나마 얘라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A2에는 여기 A2n-1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2 곱하기 R 곱하기 A2n-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네 두 개는 결국에 A2n-1로 묶어내면 1 플러스 2R이 되니까 이런 거 이제 시그마 안에 있으면 좀 지저분하잖아. 여기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5에 1 플러스 2R은 밖으로 빼. 자, 그러면 시그마 안에는 얘랑 얘가 곱해진 것만 남아. 근데 얘는 등비인데 얘가 등비가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 세워서 전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은 a고 공비는 r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a의 2n-1승까지 가야 되니까 2n-2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등비수열 기본 일반항 공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자, 여기 SN은 누구의 SN이야? BN의 SN이야. 그럼 BN 가지고 쓰면 1-P 분의 첫 번째 항은 B라고 두겠습니다. 1-P의 N승이다.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4배.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A 2n-1이니까 A의 R의 2n-2승.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이니까 B의 P의 n승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조금 지울 거 지우고 갑시다. 자, A, B 지울 수 있지. 여기도 A, B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P는 아예 밖으로 빼버릴게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식이 얘랑 얘 곱으로 남는데 얘는 전개해서 따로따로 합차로 나타낸 다음에 시그마 적용해야겠지. 그래서 전개하면 R의 2n-2승 빼기 R의 2n-2승 곱하기 P의 n승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가 급수를 따로따로 적용해야 돼. 자, 여기에 급수 적용하면 1-R제곱분의 n에 1 대입하면 1. 자, 얘는 공비가 둘 다 등비니까 공비도 곱해질 거고 첫 항도 곱해질 거야. 얘는 공비가 R제곱이랑 P라서 1-R제곱 P에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1 되고 위에 P 남으니까 P 마이너스 4에 자, 얘도 공비 곱해지면 1-R제곱 P에 얘는 n에다가 1 대입하면 P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거 정리를 할 건데 옆에 있는 이 식을 통분하겠습니다. 1-R제곱 P 곱하기 1-R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에 곱해지는 거는 분자의 1-R제곱 P고 여기에 곱해지는 거는 1-R제곱이 곱해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R제곱 P랑 여기 플러스 R제곱 P가 사라져서 여기 분자에 1-P가 이렇게 남네. 자, 그러면 여기에 분자에 해당하는 1-P랑 얘는 서로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얘와 얘도 서로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좌변의 분모에 남는 거는 1-R제곱이 남고 위에는 5에 1 플러스 2R이 남아.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4P 해서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나는 뭐만 마무리 잘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래 값은 3분의 2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해서 문제 없는 거로 골라주면 돼. 여기는 좀 운빨이 따르겠죠. 자, 아래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5에다가 자, 여기 3분의 2 대입하면 1 플러스 3분의 얘는 4 분자는 3분의 7 자, 여기에 3분의 2 대입하면 1 빼기 9분의 4 그럼 9분의 5니까 역수치하면 5분의 9 거기가 마이너스 4P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까지 나눠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P가 돼. 얘는 5 약분 될 거고 여기 3 약분 되죠. 그러면 P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오거든. 근데 P는 얘 등비급수의 등비수열의 공비야. 근데 얘 수렴한다 그랬거든. 얘는 수렴 조건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R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최종적으로 픽스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 대입하면 여기서 P의 값이 나올 거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계산은 어렵지 않아. 이거는 등비야. 절대값이어도 등비, 얘도 등비. 여기도 등비, 등비라서 이건 그냥 1-공비분의 첫 항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문제 30번.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함수가 정의돼 있지. 일단 fx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fx식이 뭐 치환이나 이런 게 없죠. 그냥 바로 보이는 게 없지. 자, 그 fx를 최대값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 0에서부터 m까지 t가 y 값이네. 그러니까 y좌표를 0에서부터 m까지 옮겨 다니면서 얘랑 둘러싸여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 y좌표가 옮겨 다닐 때마다 둘러싸여있는 부분의 면적이 달라질 거니까 걔를 st라고 새로 함수를 잡고 그 st를 다시 0에서부터 m까지 정적분하라는 게 일단 최종적인 건데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넓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보이겠지. 그럼 나는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리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얘는 일단 무조건 양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함수도 일단 무조건 양수라서 얘는 x축 위에만 그려질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잘 보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얘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 그거를 이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위에다가 이 지수값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함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자,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fx 미분하면 돼. 미분하면 시간 좀 복잡하겠지. 복잡하겠지만 그 식 잘 통분해서 부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여기 두 개 있는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를 gx라고 하고 뒤에 곱해져 있는 함수를 hx라고 두면 일단 내가 여기에서 파악한 게 gx는 일단 0 이상이라는 걸 파악한 거고 그 다음에 hx도 0 이상이라는 거를 파악한 거고 그 다음에 hx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한 거야.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잖아. 그치? 여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x값이 커지면 똑같이 커지고 x값이 작아지면 똑같이 작아지는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값이 그냥 일반적으로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함수는 감소함수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얘 부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G'X 곱하기 HX 플러스 GX 곱하기 H'X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얘가 부호가 항상 음수거든. 감소하니까. 근데 GX는 양수라서 얘가 항상 양수야. 그럼 나는 일단 너의 부호가 항상 음수라는 거를 알고 있어. 자, 앞에 있는 함수는 잘 보면 얘는 항상 양수거든. 자, 근데 G'은 항상 양수는 아니야. G'은 잘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는 사인에다가 루트를 씌워 놓은 거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뭐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높이는 좀 낮아지겠지만 비슷한 개형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이게 GX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서 GX는 커지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앞에 있는 G'X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얘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러한 부호 변화를 가지고 있을 건데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부호 변화는 앞에 있는 G'의 부호 변화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 변화를 알았어. 그럼 얘를 알았으니까 따로따로 관찰하려면 차함수로 관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덧셈이야. 그럼 차함수로 관찰하려면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뒤에 있는 함수의 부호는 항상 양수로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양수로 그려지니까 얘네들의 차함수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어딘가에 극대 하나만 가질 거다라는 것 정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저 함수를 미분해서 추정해도 상관없어. 자, 우리는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fx 그래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극값 하나, 그것도 극대 하나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자, 여기에 0 집어넣으면 0, 사인 때문에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때문에 또 0이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극대가 존재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극대값의 x좌표는 모르니까 p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극대값의 높이가 m이 돼. 라지 m. 자, y는 t에서부터 fx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y는 t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y는 t랑 fx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자, 얘를 st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있겠죠. 걔도 t에 관해서 바뀔 테니까 이게 고정된 상수가 아니니까 얘도 함수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얘는 h1p라고 둘 거고 여기 뒤에 있는 x좌표는 h2p라고 그냥 이렇게 편의상 나타낼게요. 그러니까 다 x좌표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식인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여기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저 식을 적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적분 공식을 저 상태로 물어보는 건 아닐 거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지금 0에서부터 m까지 st도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fx도 적분하기 어려운데 이 상태로 st식 자체를 구해서 적분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적분을 할 때 뭐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이나 얘네들을 끌어와서 할 거거든. 근데 나는 여기에서 ST가 이게 ST잖아. 이 ST를 적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ST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ST를 미분하는 거는 아마 적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적분할 때 여기 앞에 우리 로그함수 적분하는 것처럼 1이 있다라고 두고 얘를 적분함수, 미분함수라고 두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분 쓰면 적분함수는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안에서도 적분. 그 다음에 미분함수는 그냥 한 번, 여기에서는 미분해서 한 번 이렇게 나타낼 거고 자 여기에 라지 m이랑 0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라지 m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y는 m에서부터 저기 위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인데 내가 이 t의 값을 점점 올라갈수록 넓이는 점점 없어지는 거 보이지? 급기야 이 상수함수가 여기에 놓이면 fx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m을 집어넣으면 저기 그림만 봐도 넓이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얘 t 때문에 0돼서 사라져. 그럼 앞에 거는 결국에 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 뒤에 있는 식만 잘 적분하면 돼. 그럼 얘를 적분하려면 S'T를 잘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S'T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그림상에서 얘가 면적으로 정의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들어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수투예산을 내신할 때 증명할 때도 해줬었던 거거든. 우리가 여기 넓이에서 이 녀석은 넓이가 지금 ST잖아. 그 넓이를 미분하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넓이 식을 구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S'T라는 거는 다시 써보면 델타 ST를 델타 T로 나눠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라는 거잖아. 우리가 함수 fx도 다 이거죠. 그 기본 정의가 얘는 f의 증가량 분의 x의 증가량으로 나눠서 얘를 0으로 보내는 거를 우리는 줄여서 다 미분 기호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S'T면 이제 미분 변수가 T니까 얘는 S의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눠서 걔를 0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T가 여기 있을 때 이게 ST잖아? 그럼 델타 T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T의 값을 살짝 늘려보라는 소리지? 그럼 나는 T를 여기서 살짝 올려. 아주 작게 올려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일까 봐 선생님이 눈에는 보이게 올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t가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t 값의 증가량은 여기가 델타 t가 되겠죠. 얘가 t의 값의 증가량이고 자 그러면 넓이는 기존에 이만큼 있던 넓이가 이만큼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넓이의 증분은 이 부분이 넓이의 증분이 되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이는 이만큼 줄어든 거야. t의 값이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면 넓이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요만큼 색칠된 게 넓이의 증분인 거지. 근데 넓이는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S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얘 델타 T를 마이너스 델타 S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엄청 조금씩 옮겨 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과서에서는 주로 세로로 많이 나와 있고 니네가 그걸 했던 게 구분구적법이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넓이를 구하는데 내가 얘를 아주 얇게 잘라서 하면 이 얇은 도형 하나는 마치 뭘로 근사된다 그랬어? 직사각형 넓이로 바뀐다라고 했었지. 아주 얇게 자르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아주 얇게 옮겨 다니고 있으니까 결국에 얘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로 근사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분구적법의 정의야. 자, 이 녀석을 뭘로 나누냐면 여기로 나누래. 직사각형 넓이를 세로 길이로 나누면 여기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 가로 길이만 남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가로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넓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가로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뺀 게 가로 길인데 넓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구분구적법으로 미분을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S'T라는 거는 내가 식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적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분구적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얘는 H2, 얘 뺄셈 순서 아예 바꿔버릴까요? H1 빼기 H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괜히 바꿨나? t에 자, 여기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면 h2 마이너스 h1. 자,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자, 이거 뺄셈으로 돼 있으니까 전개해서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겠지. 자, 아마 첫 번째 것만 잘 정리하면 얘는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1번씩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할 건데 우리가 내신할 때도 이렇게 얘가 지금 뭐지? X좌표지. 자, X좌표로 정의된 함수를 정적분할 때는 계속 얘기하자면 이 X좌표가 곧 역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 부분적인 역함수야. 자, 어쨌든 X좌표로 정의된 함수를 정적분할 때는 치환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H2T를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X좌표가 이거라는 거는 얘는 여기에다가 이 함수식 F에다가 집어넣으면 높이가 T가 된다라는 거니까 함수 F에다가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T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양변에 F를 합성해. 그럼 여기 F 합성하면 T가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X좌표는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 무슨 얘는 역함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부분적으로 끊었을 때 이 함수의 부분 역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F 합성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치환할 거면 DT도 처리해야 되니까 DT.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F 프라임 U, DU. 자, 이제 잘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T는 FU로 바꾸고 이 빨간색 박스는 U로 바꾸고 자, DT는 F 프라임 U, DU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여기 T에다가 0 대입해서 얘를 찾으면 걔 U의 값이 얘지. 그럼 내가 T에다가 0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만나는 X좌표 중에 더 큰 점의 X좌표가 얘니까 그때 U의 값은 파이로 될 거고 자, 내가 XT 자리에다가 여기 M을 대입해. 그럼 여기 M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T에다가 M을 집어넣었을 때 X좌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T에다가 M을 넣었을 때는 H1이랑 H2가 똑같은 거야. 다 P로 똑같아. 그래서 얘는 P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얘는 구간만 바뀌지 똑같겠지. 그치? 그럼 2번은 바로 나타내 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도
좀 보기 좋게 정돈할게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얘네 서로 미분 관계니까 얘네 자리 바꿔서 UFU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치환하면 피적분 함수는 똑같은 구조로 바뀔 거야. 구간만 조심하면 돼. 자, 여기 들어오는 거는 뭐를 써줘야 돼? 얘를 치환했으니까 이 값을 써줘야 돼.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앞에 있는 x좌표 0. t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x좌표 하나밖에 없어서 p 이렇게 만들어서. 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내가 1번에서 그대로 2번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부터 p까지 피적분함수 똑같은가요? 파이에서부터 p까지 빼기 0에서부터 p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피적분함수가 똑같잖아. 그럼 내가 똑같은 함수식을 2번 적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 적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한 번 적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는 위아래 바꿔치기 해서 p에서부터 0까지. 그럼 결국에 얘는 사라지고 파이에서부터 0까지 u 곱하기 fu, f 프라임 u, du만 잘 계산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 마무리 계산은 뭘로 해주시면 돼요? 얘를 적분함수라고 둬야지. 얘 적분하면 뭐 나와? 2분의 1에 fu의 제곱 나오죠. 얘 적분함수,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뭘로 두면 돼? 미분함수. 이런 거 잘 보여야 돼. 네? 자, 그러면 위에다가 부분적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미분함수 그냥 한번, 적분함수는 적분. 자, 미분함수 미분하고 적분함수 적분. 자, 구간은 파이에서부터 0. 여기도 파이에서부터 0. 자, 앞에 있는 식은 u에다가 0 대입하면 얘 때문에 0 되고, 자, 파이 대입한 거 얘 때문에 0 돼. 왜냐면 여기 파이 대입하면 얘 때문에 0 되거든. 그러니까 제곱해도 0이야. 여기는 다 날라가겠죠. 자, 남아있는 식은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계산만 하면 돼. 얘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그래서 제 제곱하는 거야. 저기 있는 식 제곱하면 60에 사인 x에 2에 4 코사인 x dx.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시다. 자, 이거 적분할 거야. 자, 물론 이게 적분이 안 보이면 치환해도 돼. 얘 미분의 결과물이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치환되거든. 근데 이게 딱 맞아떨어질 때 미분의 반대 현상을 생각해도 좋아.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속미분하면서 여기 사인 생기니까 아, 얘는 2의 4 코사인 x를 미분을 해놨구나. 그 숫자만 조절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옆에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4 사인 x가 곱해져야 되는데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60 넣어주면 되나요? 얘 빠뜨렸지? 2분의 1 있어야지. 얘만 해놨잖아. 그치? 여기 2분의 1 있어야 되고 그럼 얘도 2로 다시 나눠줘야겠네. 8분의 60. 그러면 숫자는 2분의 15고 2의 4 코사인 x 여기 0 대입하고 파이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 그러면 쟤랑 똑같이 나올 거야.